제일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알아요? 개코나 맞는 게 뭐 하나가 없어. 성격 안 맞아, 뭐 가치관 안 맞아. 근데 톱궁합이 겁나 잘 맞아. 이거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래 갤게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랑 3년째 만나고 있어요. 사람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성격 잘 맞아. 싸움도 별로 없고요. 결혼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너무 안 맞아요. 잠자리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아직 서로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3년째인데도 여전히 안 맞아요. 저는 사실 엄청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평소에 좀 안아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어요. 제가 소파에서 좀 기대거나 괜히 가까이 붙어 있으면 저는 나름대로 신호를 보낸다고 보내고 있는 건데 남자친구는 왜? 추워? 아니 안 추워. 너 때문에 덥다 이 자식아. 반대로 저는 야근해서 완전 녹초가 돼서 세수도 겨우 하고 침대에 쓰러진 날 있잖아요. 그런 날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다정해져요. 왜 하필 오늘인 건데. 저는 금요일 밤 주말 여행 둘이 분위기 좋은 날 이런 날을 기대하는 건데 이상하게도 저희는 타이밍이 한 번을 안 맞아요. 한 번은 기념일에 제가 일부러 예쁜 호텔을 예약을 했거든요. 진짜 큰맘 먹고 예약을 했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시티뷰라 그런지 야경도 너무 예쁘고 욕조도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언니 돈이 좋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오늘은 좀 다르겠지? 라고 했는데 저녁 먹다가 둘이 너무 많이 먹어서 남친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와, 나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하면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15분 만에 혈당 스파이크가 왔는지 코 골면서 잤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서 야경을 보면서 내가 이 돈 주고 여길 왜 왔지? 진작에 끊었던 담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초 땡겼구나. 심지어 저희는 속도가 너무 달라요. 저는 천천히 분위기가 올라오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모든 게 너무 빨라요. 약간 연애가 아니라 퇴근 직전에 업무 처리 같아요. 시작했으면 빨리 끝내야 되는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얘기도 해봤어요. 나는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평소에 스킨십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남친이 진지한 얼굴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게 몇 분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회의인가요? KPI 잡아요? 다음 달부터 개선사항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뒤로 남친이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근데 노력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건 그거대로 너무 분위기가 안 잡히고 웃긴 거예요.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제 표정을 확인을 했어요. 이거 맞아? 하는 얼굴로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평가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남친은 수행평가하는 것 같고 더 어색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속상한 건 횟수도 아니고요. 시간도 아니고 기술 같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여자로 원하는 건가? 그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한테 설레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 남자친구랑 여행 갔다 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달라붙어 귀찮아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웃었는데 요즘은 귀찮을 정도로 원하는 게 어떤 기분이지? 부러워요. 더 웃긴 건 남친이랑 헤어질 생각을 하면 그건 또 너무 싫어요.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잘하고 믿을 수 있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결혼해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요즘에는 가끔 길을 가다가 저를 쳐다보는 남자가 있거나 누가 저한테 호감을 보이면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텐데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나도 누군가한테는 아직 여자로 보이는구나. 그러고 나면 또 죄책감이 들고요. 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헤어지는 건 제가 너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저 이러다가 진짜 바람 피우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결단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연애를 하면서 제일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알아요? 개코나 맞는 게 뭐 하나가 없어. 성격 안 맞아, 뭐 가치관 안 맞아. 싸움도 겁나 해. 한 번 할 때마다 막 들짐승처럼 해. 정도를 몰라. 엄마 아빠 막 컨디션 챙겨가면서 야 니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어? 막 이러면서 바닥까지 가면서 막 싸워. 근데 톱궁합이 겁나 잘 맞아. 이거는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머릿속은 이미 100번도 얘랑 더 헤어졌어. 얘 정리해야 되는데 얘랑 결혼하면은 얘나 나나 어떻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될 것 같은데 헤어지질 못해. 해가 떨어지면 자꾸 만나. 이렇게 속궁합이란 모든 것을 다 이겨먹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저질이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어느 정도 같을 수도 있는 것이 이쪽 카테고리예요. 우리가 문득 주변 커플을 봤을 때 쟤네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계속 만나고 있지? 잘 들어보면 그쪽 카테고리인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 이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분야를 차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봐. 돈, 성격, 직업, 뭐 학벌, 부모 이런 것처럼 결혼 생활의 한 축에 잠자리도 들어가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 사연준 친구야가 특별히 사연에서 테크닉이 너무 에바예요, 언니. 너무 뭔가 콘텐츠가 소소해가지고 못 만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야. 나를 원하는 느낌이 없어요. 나를 여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꽤 큰 문제죠. 나도 모르게 말을 하면서 자꾸 정면을 못 보고 측면을 보여주면서 웨이브를 타게 되는 거는 오늘 주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 조금 알아주시고,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뭐 파혼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야. 바로 파혼을 갈길 필요가 없이 조금 세분화할 필요는 있어요. 이 남자친구가 못하는 건지, 욕구 자체가 다른 건지, 아니면 뭐 서로 원하는 방식이 다른 건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야 돼. 우리가 그 어떤 사연에서도 이 정도로 세분화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뭐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개선이 가능해. 개선이란 단어 너무 별로다. 조율이 가능해. 근데 빈도라든지 욕구 빈도라든지 노란 딱지 걸릴까봐 최대한 돌려서 얘기해야 돼. 욕구 빈도가 다르다든지 뭐 애정 표현을 하는 뭔가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르다? 그러면 훨씬 어려워. 요거는 제가 돌려서 말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잠자리를 못해. 그거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그거를 좋아하게 만들겠다? 그거는 일종의 거의 업종 변경 수준이야. 그냥 세무사 전화해가지고 저 업종 추가할게요 해가지고 추가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그랬잖아. 사연에서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노력하는 것 같아요. 희망이다. 빛이 막 보여. 적어도 남자친구가 이거를 그냥 방관하거나 뭐 여자가 왜 이렇게 밝혀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무관심한 것도 아니잖아. 다만 이제 접근 자체가 무슨 업무 평가처럼 조금 다가가서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할 때 언니 이거를 막 뭐 몇 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 자기가 나는 뭐 이런 분위기에서 사랑받는다고 느껴. 물론 되게 나쁘고 짜증나. 3년 만났으면 소름 돋아 이런 얘기 할 때. 근데 한 번은 해야 돼. 나는 컨텐츠가 있는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잔잔하게 스킨십이 조금 있어야 열려. 마음이 열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얘기를 해야 돼. 물론 뭐 어떻게 해줘. 뭐 몇 분이야 이런 게 되게 맞떨어져. 로맨틱하진 않아. 근데 자기 남자친구는 사용 설명서를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오히려 그러면 뭐 몇 분이면 돼? 이 답변에서 너무 큰 희망을 받다니까. 오늘 머리도 약간 젖어 있어서 왜 이렇게 변태 같지?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들 다. 적어도 우리 자기의 남자친구는 감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의지가 있어요. 감이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있어. 근데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못 가르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자기 이상한 걱정했죠. 언니 저 이러다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 바람을 자주 피는 셉셉이들을 오랜 시간 관찰을 한 결과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바람 피는 분들은요 배우자랑 뭐 속궁합이 안 맞아서 바람을 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람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치는 거야. 핀다고도 표현을 안 해. 치는 거야. 외로움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전혀 결이 달라. 이게 바람 피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내가 회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짱구가 돌아가는 거는 일반인의 사고 영역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우리 자기야처럼 언니 저 이러다가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 왜? 이미 피고 있어. 그저 다음에 어떻게 칠까? 바람을 어떻게 칠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어. 자기 같은 생각 이런 고민 안 해. 자기는 남이 주는 눈길만 받아도 죄책감을 느끼잖아. 그분들은 그런 성격이 아니야. 대신 우리 자기가 받아야 될 경고장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봤을 때 뭔가 호감을 표현했을 때 이게 내가 마음속으로 설렌다.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그래도 여자구나. 이거를 확인을 받고 있잖아. 이게 뭐야? 이미 남자친구와 둘의 관계에서 큰 결핍이 엄청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 이게 더 큰 시발점이에요. 자기가 이게 고민이 안 됐으면 사연으로 보내지도 않아. 그냥 참고 결혼했겠지. 저는 요 문제를 결혼 전에 진짜 많이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시도를 해. 해결 시도를 계속해. 그랬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이랑 평생 자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파혼까지 생각을 해봐도 된다고 봐요. 물론 결혼이라는 게 좋은 사람이랑 하는 거 중요해.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랑 사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뭐 잠자리 하나 때문에 헤어진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평생 결핍이 될 수 있는 문제 한 가지야. 이거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거지. 난 너무 불결하고 이것 때문에 결혼을 그만하려고 하더니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결혼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개코나. 많은 분들이 뭐 결혼하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식에서 무슨 윤활제가 나오나요? 결혼이 업데이트 패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3년을 만나오면서 잘 안 됐는데 혼인신고서가 뭐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 나가리 데스. 전혀요. 많은 분들이 파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막 좌절을 느끼고 물론 좌절이야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결혼 전에 알게 되는 오히려 성공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요. 인생에 있어 결혼이 끝이 아니야. 그 뒤에 9만리가 있더라. 9만리가 있으면 다행이야. 10만리, 11만리 당장 끝없어. 오늘 너무 얼굴에 피가 돌아가지고 급하게 아자자자자자자 변태처럼 얘기한 거는 모두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다 기분 탓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빨래 갠 거 화이팅! 뚠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